2보다 큰 실수인 A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두 함수의 원형을 보자면 우선 둘 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A의 X승과 로그 A의 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역함수 관계에 있던 요 함수들이 한 명도 2로 가고 한 명도 이만큼 위로 갔으니까 원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겠지만 지금은 두 그래프 모두 y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이므로 y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만나는 점을 각각 해가지고 a랑 b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하나를 갖다가 여기서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봐야겠죠. (0,3을) 지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요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지금 2분의 19래요. 우선 기울기를 -1로 가지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강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 두 직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은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넓이가 2분의 121이라고 했기 때문에 R제곱이 2분의 121이라고 하면 아래 값은 루트 2분의 11, 따라서 2분의 11 루트 2라고 나오거든요. 2분의 11 루트 2.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을 1대1로 잡는다면 1대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모두 2분의 11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별개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y좌표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자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2분의 19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구했던 1대1대 루트 2 비율을 사용해서 이 좌표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19였고 여기까지의 길이는 2분의 11을 추가한 거니까 A점의 Y좌표는 2분의 30, 그러니까 15라고 나오게 되고요. A좌표의 X좌표를 구해야지 A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점의 좌표를 알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A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우선은 원의 중심까지의 요 X 길이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2분의 11을 빼줘야 돼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높이를 2분의 19로 가지고 있는, Y좌표를 2분의 19로 가지고 있는 이 직선이 같은 X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2분의 19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X가 2분의 15가 나오기 때문에 A의 X좌표 같은 경우엔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이라는 값을 뺀 2분의 4가 나오겠죠.
그래서 A점의 좌표는 2,15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지수가 하나 있고 지나는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A제곱 플러스 2가 15라고 나오거든요. A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변에다가 2를 빼주면 되니까 13이 정답으로 나오겠다.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를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죠.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인 부분에서 미분계수 0을 갖고요. 좌표 평면 상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x축이 어디쯤을 지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각각의 좌표를 좀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8 그러면은 10을 좌표로 갖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할 경우에는 5, 6을 좌표로 갖습니다. 0,8을 지나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 함수이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올바른 형태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범위 t부터 실수 2까지의 범위를 정해두고 거기서의 최대값을 갖다가 gt라고 한대요. gt 함수는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gt를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의 영역까지 계속해서 이동시켜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초반 부분에는 최대값이 찍히는 쪽이 당연히 요 x값이 더 작은 곳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건데 여기 언저리에서도 생겨날 수 있어요. 만약에 2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의 최대값으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x축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최대값은 요 10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10이죠. 이 함수가 절대값을 들어 올리기 이전에 의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랑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2라는 그 정의역의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대강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쪽이나 이쪽을 통해서 따라서 이제 제시된 원함수인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과 마이너스 10을 연립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8이 0이라고 나오거든요. 3을 대입하면은 알맞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x-3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하나의 근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3인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아마.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정리 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때 최대값이 나왔던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지금 이 차이가 정확히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g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지다가 여기를 넘는 순간부터가 이제 여기에 딱 도달한 요 순간부터가 요거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까지는 얘가 그려지겠지만 요거를 넘어선 시점부터 여기까지는 요 함수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여기 정역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이 지점에 만나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지점 조금 넘어서까지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은 얘가 계속 최대값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또 역전되는 부분이 보일 건데 그 부분은 여기서 0에서 딱 만났을 때가 2가 범위가 시작되는 거면 한 요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에 아마 역전이 되는 양상이 하나 보인다는 겁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쓱 내려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 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넘은 거니까 뭐 이 정도 왔다고 치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둘이 평행해지는 지점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얘가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여기서부터 최대값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의 최대값을 이 정의역에 그대로 끌어와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gt라는 값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gx, gt가 일단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 기울기가 0인 직선과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는 특정 곡선이 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미도 0이고 우미도 0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볼록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평행해지는 지점부터 넘어설 때 그때 이제 얘가 다시 시작되기 청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범위를 t라고 정해두면 하나의 범위는 t 플러스 2인데 둘의 y값이 같은 지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식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t세제곱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8하고 t 플러스 2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8이 같다고 해주면 되잖아요. 얘네가 없어지고 t세제곱 마이너스 3t 얘가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에 플러스 12t에 플러스 8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6까지 나오게 됩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3t 없어지고요. 6t제곱 플러스 12t에 플러스 2가 지금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3t제곱 플러스 4t 2로 나누면 6t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이 곧 여기에 청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주면 2a분의 여기 짝수가 보이니까 짝수 공식을 써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이니까 6 바로 나와요. 됐죠? 따라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은 조금 조심히 써야 되는 게 지금은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그 2에 달하는 범위가 나오는 부분을 이 함수에서 찾은 거잖아요. 수식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은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확실한 건
그 t 플러스 2까지의 부분이 시작되는 게 해당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특정 양수를 더한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 해당 부분의 t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 t의 두 지점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었다는 것이고, 이때 두 근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때 m값은 3이 나오고 n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면 2가 정답으로 나온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인데 y는 fx 그래프 위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직선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점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 안 되는 힌트지만 함수를 추론해내야 됩니다. 우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을 지나죠. 그 다음에 2, 0도 지나고, 이렇게 생긴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각각 이거라고 한 거고, 그 A, B의 길이가 4래요. A, B의 길이가 4. 우선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궤형을 대충 그려주자면, 접점이 지금 두 개 나오는 거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건데, 이 3차 방정식, 3차 곡선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점대칭 도형,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을 가지고 있고,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특정 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둘이 같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많이 보기 어려우니까 우선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변곡점을 여기라고 잡으면 접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접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가 4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은 2랑 2로 나뉠 수 있게 되겠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해당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면 뭔가 나올 수 있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줍니다. 얘는 2,0을 지나죠. 따라서 2,0과 x-y 플러스 2와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2분의 2 플러스 2, 4기 때문에 2 루트 2가 나옵니다. 2 루트 2가 나오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루트 2를 곱했을 때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이를 표시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2 루트 2가 나오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도 2 루트 2가 나오게 된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요 선과 이 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의 크기가 45도, 어떠한 직선과
그거에 교차하는 직선이 45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0, 다시 말하면 X축에 평행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가. 그래서 Y축은 뭐 대략 이 정도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다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봤었던 그 점선의 형태를 X축과 평행하도록 그려야 됩니다. 됐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4를 만족할 수 있도록 상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인 것으로 나왔던 거고, 그죠? 됐습니다. 그때 함수 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구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 범위에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아마도 변곡점을 0,0으로 하고 있는 이 개형이 가장 쉬운 개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형에서 구해줄 겁니다. f'x의 최소값은 다 양수나 0이 나오는 반면 변곡점에서만 유일하게는 아니고 변곡점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음수 간갈이 나오다가 변곡점에서 딱 최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f'0을 우리가 구해줘야지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f'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함수를 또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면 이 함수와 접하는 걸 알고 있고 이 함수와 접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f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를 한번 살펴봅시다.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로 한번 놓고 가자면 이 지점에서 튕기고 있으면서 이 지점에서 튕기고 있으면서 요것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네요. 지난 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저 두 함수로 연립을 해줄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fx는 그러면 ax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ax 곱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4a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2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정보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3ax 제곱에 마이너스 4a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줄게요. 2를 대입해주면 12a-4a가 1이 나오기 때문에 a가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x는 8분의 1 x 세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x였으면서
F'0 같은 경우에는 얘는 x가 살아남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제곱해가지고 70이랑 곱하래요. 1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네요. 방정식 요거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 그 다음에 얘도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쓰였다는 거죠. 우선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좌표평면은 그래프를 그릴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그려주고, 얘를 보면 이 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요것이 지금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를 갖고 있다는 거고, 얘도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를 갖고 있다는 건데, 얘랑 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요. 그런데 여기서 f 여기 0이라고 지어줬네요. 따라서 이 세 함수의 공통점은 0,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려주고 나서 고려를 해봤을 때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고 등장했으면서 요렇게 연립을 통해서 지금 튕기는 지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차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y는 x가 나올 만한 지점을 찍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함수는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왔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가 원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원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경우가 원점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때는 XY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를 그었을 때도 접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X를 그려주니까 접점이 나올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접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경우의 수는 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가 그려졌을 때 접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패인 겁니다. 이런 그림이 그럼 하나 나올 거고,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아까 전에 3차 함수를 제가 그렸을 때 이 부분에서도 1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도 1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가 원점인 경우, 두 번째가 원점인 경우 그거 살펴보면 되는 건데, 여기가 원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x를 그어도 접점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x를 그으면 접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두 개의 그림 중에 f'1은 1이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1에서의 접선이 나오려면 이제는 음수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대로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나오려면. 근데 얘는 f'1이라고 설명할 수 없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1의 접선이 또 나오는 범위가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정의역은 충분히 우리가 1이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림이 틀렸고 이 그림이 올바른 그림인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그래프는
비슷한 개형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도 이제 접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나 만나겠죠. 이 상태에서는 두 개의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좀 추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 문제야말로 진짜 나온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이때 접선 요 힌트를 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x좌표를 갖다가 k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속을 해야 되냐면 a의 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k, 왜냐면 저기에 튕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fx가 최종적으로 ax의 제곱 x 마이너스 k의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한번 정의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연립하기 전식 얘를 갖다가 다시 되살려 보면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추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f'1이 1이다 요거를 일단 사용하기 위해선 미지수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요 밑에 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와의 관계 있잖아요. 얘가 지금 0 부분에서 근을 하나 갖지만 0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튕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은 x로 인수 분해가 가능하며 x로 묶인 요 안의 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튕기는 중글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우선 전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ak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x가 나오죠. 얘를 x로 묶어주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akx에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0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8a가 0이 나오거든요. a로 묶어주면 ak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나오는데 a 값의 경우 최고 차항계 개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ak제곱이 8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k제곱분의 8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미지수 하나를 줄여줄 수 있었어요. 여기를 갖다가 k제곱분의 8이라고 지금 특정을 해준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f'1이 1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개된 식에서 x 하나만 빼주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죠? 요거였나요? 여기서 x 하나 빼주면 되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ak의 x제곱에 플러스 x가 요 함수를 미분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 함수를 전개한 것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요거를 또 미분을 해줘야죠. 그럼 3ax 제곱에 ak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이제 1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소리고 1 넣어주면 3a 마이너스 2ak거든요. 얘가 1이 나오고 요거 없어지죠. 이렇게 나오고 얘랑 없어지죠. 그러니까 3a가 2ak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면 k제곱분의 24 마이너스 k 세제곱 아니다. k분의 16 얘가 0이기 때문에 k제곱을 곱해주면 24 마이너스 16k가 0 나와서 k가 2분의 3이 나오게 된다. k값이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f의 3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요런 데다가
대입함수 해주면 되겠죠. 2분의 3 제곱하면은 지금 4분의 9거든요. 그리고 1분의 8 했으니까 9분의 8, 4, 32. 따라서 fx는 9분의 32, 그 다음에 x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x이다. f에 3을 대입해주면 여기 3, 3, 9니까 32 곱하기 2분의 3이네요. 플러스 3.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줘야 되니까 16에 48, 51이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래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2분의 1x가 원점 5에서 접하고 양수인 요거에서 만난다.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S1, S2라고 할 때 AB가 루트 5다. AB가 루트 5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점. (2가) 증가했을 때 (1이) 증가한다는 그 기울기를 통해서 피타고라스를 돌리면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5이기 때문에 k의 값이 1인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x좌표 차이가 2가 나오고 둘의 y좌표 차이는 1이 난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해당 문제는 어차피 이 정적분에서의 식의 활용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를 알파라고 정한다면 여기에 x좌표가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정적분 해가지고 0부터 뭐 알파 플러스 2까지 요런 거 쓸 때 이거를 만약에 0이 나왔는데 위에가 알파 플러스 2라면 대입을 할 때 조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알파라고 먼저 정하고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S와 S2의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0부터 알파 마이너스 2까지 0 마이너스 직을 해줘야겠죠. 0 마이너스 직의 ds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부터 알파까지. 이번에는 직 마이너스 곡이네요. dx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넘겨줄게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가 0 되겠죠. 직 마이너스 곡을 0 마이너스 직으로 바꾸고 이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0부터 알파까지 0 마이너스 직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0 마이너스 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0 마이너스 직이 알파 마이너스 2와 알파 그 다음에 x제곱을 근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차항의 수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가 알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거 사전에 전개를 좀 해주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에 마이너스 또 알파 x에 플러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알파 동량 처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x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x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묶고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x제곱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식은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요거를 dx한 형태 얘가 곧 0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주면 5분의 1의 x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로 내려갈 건데 요거랑 약분이 돼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0부터 알파까지 대입해주면 됩니다. 5분의 알파 5제곱 요거 알파 4제곱인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다가 알파 5제곱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알파 4제곱 곱한 거니까 플러스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1이었네. 어쩐지.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1로 바꿔줍시다. 이거였어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이 계산이 되나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알파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알파 대입해주면 3분의 얘는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잖아요. 3분의 알파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알파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60, 30 곱해주면 되겠다. 30 곱해주면 6알파 5제곱 마이너스 15알파 5제곱 플러스 15알파 4제곱 플러스 10알파 5제곱 마이너스 20알파 4제곱 얘랑 동명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15알파 4제곱이 됐을까요? 5제곱입니다. 뭐야 알파 제곱이랑 이상한 거를 다 섞어서 썼네. 다시 30을 곱해주면 6알파 5제곱 마이너스 15알파 5제곱 플러스 15알파 4제곱 플러스 10알파 5제곱 마이너스 20알파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동명 처리 얘랑 요거 해주시면 되니까 알파 5제곱이네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알파 제가 자꾸 5제곱이라고 말하고 4개를 쓰는 버릇이 있었네. 마이너스 5알파 4제곱 얘가 0이 나오고 알파 4제곱으로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알파의 값이 5라고 나오게 된다. 알파가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0은 아닐 거 아니야. 요거랑 요거였다.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fx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요게 이제 x제곱 알파 값 이제 대입을 해줄게요. 알파 5라고 우리가 찾았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지워주시고 요것만 이렇게 더해주신 다음에 1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 대입하면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8이네요. 플러스 2분의 17이고 여기다가 지금 10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5 17 곱하기 5니까 35에 5일은 5 85 나오면 되겠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갖다가 4b 플러스 8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우선 그래프 먼저 그려줍시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니까
일단 두 개의 지수함수 봤을 때 얘는 증가의 형태를 그리고 있으면서 점근선이 B인 그런 곡선이고, 얘는 감소의 형태를 그리고 있으면서 점근선이 3B인 그러한 곡선입니다. B는 양수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B를 갖다가 대략 여기 정도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 정도의 3B가 그려지겠네요. 여기 B고 여기 3B. 그 다음에 두 곡선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파란색으로 그려줄게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죠? 하나는 아니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함수는 x는 a에 따라서 지금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a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렇게나 적용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와갖고 쭉 그려져서 여기에 함수값 가지고, 여기부터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봤을 때 B부터 K는 4B 플러스 8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3B는 뭐 아마 포함이 되겠죠. 거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fx와 그래프의 교점, Y는 T의 교점이 한 개이다.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한 개를 만족할 거고, 여기를 넘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이 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A의 값을 더 왼쪽으로 미루자니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구간이 더 넓어질 뿐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을 갖다가 조금 더 좁혀봐.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서 이런 데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서 두 개 나오나요? 아, 이거 실패다. 그럼 A의 지점이 또 의미 있는 값이 나오는 범위가 어디일까?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칠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t를 그었을 때 1, 1, 1, 1 다 만족을 하다가 심지어 3b조차도 여기에서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1을 만족하죠. 요거를 넘어가더라도 그 뒤로는 이제 요거의 정근선이기 때문에 다 하나를 만족하는 모습인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 k의 값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품어줄 수 있는 한계가 나오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거 넘으면 이제 또 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 함수가 t와의 교점을 한개 가지는 경우는 여기가 최대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4b 플러스 8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함수값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그래프에다가 a를 대입하면 3b가 나오고 이 그래프에다가 a를 대입하면 4b 플러스 8이 나오겠다. 그 극한값상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2의 a 플러스 3승 플러스 b 같은 경우가 3b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2의 a 플러스 3승은 2b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2의 a 플러스 2승이 b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승 플러스 3b가 4b 플러스 8로 극한값상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월함수에서 생각해봐도 똑같은 거니까 이건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승 얘가 이제 b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를 대입해주면 2의 a 플러스 2승 플러스 8이라고 나오게 된다. 2의 a승을 갖다가 t로 치환을 해주고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달아주면 요거는 t분의 32가 나오고요. 요거는 4t가 나오고 요거는 8이 나오네요. 양변에 t를 곱해주면 4t제곱 플러스 8t에다가 마이너스 32가 0이 나오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0이 나오게 돼요. 2 곱하기 4는 8을 만족하기 때문에 t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t의 값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 a승이 2라고 한다면 a가 1이라고 나오고, 그때의 b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8이 나오겠네요. 둘을 더해주면 9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갖다가 gt라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를 잠깐 지우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특정한 4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t라고 했을 때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다고 하고 여기 부분을 갖다가 이제 gt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두 함수 fx,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k의 절대값, 그 다음에 gk의 절대값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2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은 절대값이 씌워진 수라고 하면 0 또는 양수가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의 함수값이 모두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돼야 되고 함수가 지나는 지점까지도 0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선은 알 수 있는 게 그 함수의 지점이 0을 지나는 부분을 2개가 나오기 위해선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던가? 그러니까 접점이 이제 접점이란다. 교점이 2개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GK는 접선에서의 Y절편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접선의 Y절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접선의 Y절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상수함수로 그려져서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이죠. Y절편도 0이고 따라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요. 그런데 요거는 2개를 만족하지만 지금 얘는 2개를 만족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얘를 원점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라고 특정을 할 수 있다면 원점을 지나면서 x축에 튕기는 이러한 개형 또는 튕긴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개형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라고 해봤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 0, y절편이 0이면서 여기도 0을 만족하고 y절편 0이면서 0을 만족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형이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fx에서 특정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야 지금 일단 x 하나를 그대로 가지면서 여기 좌표를 k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의 좌표가 k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x-k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t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좀 구해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 지점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t라고 해보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그 t의 식에다가 k를 대입을 했을 때가 이제 0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t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전개를 좀 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2k x에다가 플러스 t k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x 곱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k x 제곱에다가 플러스 k제곱 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일단 미분해 주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4kx에다가 플러스 k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t를 대입해 주시면 3t제곱에 마이너스 4kt 플러스 k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고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x-t를 지나면서 ft까지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플러스 t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kt 제곱에 플러스 k제곱 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네를 우선 전개해주면은 전개를 해주기 전에 요거의 y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게 이제 gt가 되는 거겠죠.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플러스 4kt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얘랑 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얘랑 얘가 동명 처리돼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얘랑 얘랑 동명 처리해주면은 플러스 2kt 제곱이 나오게 된다. 요게 이제 GT입니다. GT. 그런데 이러한 GT에다가 K를 대입할 경우 지금 0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K 대입하면 똑같이 저거 만족하기 때문에 0을 그대로 나오는 개형이네. 그러면 이제 사용해 줄 수 있는 건 이 조건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gx와 fx에 대해서 특정을 좀 해줬으니까 f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1-2k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g1 같은 경우에는 요거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전개해주면 4x제곱에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얘랑 얘가 없어지고 얘랑 얘가 4k제곱 마이너스 4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 결과값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넘겨주면 플러스 1이 0이 된다. 따라서 k의 값으로는 2분의 1이 나오고 완전 제곱식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f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4 대입해주면 64에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이거 48이거든요. 그래서 49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A열의 3개, B열의 4개로 구성된 7개의 좌석이 있고 1학년 2명, 2학년 2명, 2, 2, 3 이렇게 있다. 2, 2, 3 이렇게 있고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앉게 해야 된대요. 오케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이렇게 있다. 가족권 먼저 볼게요. A열의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의 학생들이 앉되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순서상이라고 한다면 333이 모두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우선은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되는 경우 1학년과 3학년으로 2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도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112 아니면은 122 아니면 113 아니면 133 233 223 아니면 233 이런 식으로 6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B열의 좌석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같은 학년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을 최대의 숫자가 2명이거든요. 3명 있는 경우에는 이웃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를 싹 다 지워줘도 됩니다. 왜냐? 1학년 2명에 2학년 1명 지우면 이렇게 남죠. 요거 여기다가 이웃하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분류해야 될 조건은 요 단 4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중에서도 우리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1학년 학생의 수와 2학년 학생의 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1-3에서 요 경우를 구해줄 경우 2-3에서 요거를 구해줄 경우하고 똑같고요. 얘랑 얘하고 같겠죠, 그러면. 요거 구해서 전체에 2 곱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구해주겠습니다. 113. 113을 뽑는 것부터가 경우의 수예요. 2명 중에 2명을 뽑고 3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3을 곱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13을 뽑았기 때문에 113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311로 세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일단 2가지니까 거기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를 또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113이라고 앉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한 명 한 명 1학년 1학년 3학년 썼기 때문에 2233이 남게 되잖아요. 2233이 이웃하지 않게 될 확률은 23, 23, 32, 32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 두 가지. 그럼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쳐보자. 요거 자리 바꿀 수 있고 요거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 또 나와요. 그래서 총 3 곱하기 2의 5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3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명 중에 1명을 뽑고 그러면 그 다음에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33 아니면은 331로 앉게 되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하나라고 치고 3끼리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2 곱하기 2로 나오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1, 3, 3을 썼기 때문에 1, 2, 2, 3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뇌자석에서 2가 이웃하지 않게 될 확률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각각에서 얘네들은 자리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2 곱하고 또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9 곱하기 2의 5승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요거 포함된 거 여기에다 2를 곱해주면 요거 포함된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해당 경우의 수는 뭐였냐면 3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9 곱하기 2의 6승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6승으로 묶어주시면 12잖아요. 12 곱하기 2의 6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얘네 랜덤으로 안 치는 경우 7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12 같은 경우에는 3, 4, 10이니까 3, 4 없애주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하나 없애주고 얘를 5승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5개를 뿌려놓고 2 하나 없애준 다음에 이거 하나 없애준 다음에 이거 3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얘네 다 곱하면 7, 5, 35에다 3 곱하면 105 보다 16 나오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121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수소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요거 11이다. 근데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따라서 짝수를 동그라미, 홀수를 X라고 해볼게요. A, B가 이룰 수 있는 순서쌍은 동그라미 아니면 XX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동그라미인 경우로 볼게요. A, B가 짝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짝수 조건은 만족을 했고 나머지가 홀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올 수 있냐면 짝짝, 그 다음에 짝짝, 그 다음에 홀 아니면 짝짝, 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A, B, C, D, E는 지금 자연수의 조건을 갖기 때문에 짝수 같은 경우에는 뭐 2A, 홀수 같은 경우는 2A-1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각각에 맞게 대응을 좀 해줄게요. 짝수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 더하기 2E-1 그런데 이 경우의 수에서는 지금 주의해줘야 될 게 굳이 얘네가 짝수가 되란 법은 없고 굳이 얘가 홀수가 되란 법은 없으니까 홀짝, 뭐 홀짝짝, 짝짝홀 이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팩을 2팩으로 나눈 3을 곱해줘야 됩니다. 해당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11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 2로 묶고 A부터 B까지 다 더했을 때 얘가 지금 12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약분했을 때 6이 나와서 총 5개의 자연수를 더했을 때는 1개씩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1개를 만족해야 되고 그게 5가지 경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3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최종 경우의 수는 15가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짝짝 홀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2B 더하기 2C-1
2D 마이너스 요거는 자리 바꿔줄 필요 없죠. 다 같으니까 2E 마이너스 얘가 11 2로 묶고 A부터 E까지 다 더했을 때 14 만족시키면 되고 얘가 7이기 때문에 5개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씩 2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C2에다가 6이기 때문에 여기서 15가지 경우의 수 나오게 되겠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게 있었어요. 홀홀로 시작하는 경우. 이때는 짝수 두 개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짝짝 하나 나온다면 홀수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은 홀수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3 곱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요거 2A-1, 그 다음에 2B-1, 2C, 2D, 그 다음에 2E-1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묶고 요거로 다 더했으면 얘가 14 나올 거고 요거 7 나올 거고 그 다음에 OH2로 계산될 거고 그래서 15 나올 텐데 여기다 이번에 3을 곱해줘야 되니까 45가 나오겠다. 그래서 30 위에 15 두 개 나오거든요. 그죠? 얘랑 30 더하기 45 해주면 7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원판을 반지르면 길이가 1, 9번이 그려져 있고 6등분하는 숫자를 하나씩 놓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깃발이 놓여있는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한 별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 이 원순열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세 꼭지점에 놓여있는 깃발에 적힌 세 수의 합이 12 이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에 있는 애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운데 7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여기 중에 뭐가 들어가도 거의 다 실패를 하게 돼요. 6 들어가면은 벌써부터 13을 넘어버리니까 실패를 하게 되죠. 따라서 7 같은 애들은 지금 가운데에 올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6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금지 리스트 한 번씩 만들어보면 1, 2, 3, 4, 5, 얘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 만약에 5 들어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7이 하나 있을 거예요. 1이 들어와도 지금 13을 넘기 때문에 그죠? 5도 안 될 거고 4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4하고 7에서 1 하면은 간신히 12 성공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최소 2가 들어와 줘야 돼서 13을 넘어버리죠. 13 이상이 돼버리죠. 얘도 안 되고 3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7 하나 넣고 그러면 하나 넣는 경우 하나? 7 하나 넣고 3, 7 더하면은 지금 10이기 때문에 12까지 되게 여유죠? 3은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 2 아니면 2, 1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해가지고 1이랑 2를 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서 알 수 있는 거를 지금 4, 5, 6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가 여기 있고 뭐 6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5가 여기 들어갈 건데 이러면 11 여기에 넘고 그러면 4가 가운데로 한번 가볼까? 여기 5나 6 여기에서 13 안 되고 6이 가운데로 한번 가볼까? 여기 아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도 지금 중앙에 올 수 없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이 중앙에 올 수 없기 때문에 2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면 2부터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7을 놔줘요. 7, 2 더하면 9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수가 지금 2를 중앙에 놓는 경우의 수죠. 여기다 7을 놨었고 하나로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2를 썼고 7을 하나 썼어요. 9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수가 3 들어올 수 있고 1, 3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럼 1, 3, 3일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 1이랑 3을 세웠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붙어서는 안 되는 리스트 같은 것들 만들어줘도 되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이랑 3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4, 5, 6이 남거든요. 이때 4, 5, 6은 어디에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얘를 최대 값을 더한 것이 11? 문제가 되네요. 문제가 됐었네. 그럼 여기서 금지 리스트 만들어 줍시다. 뭐. 지금 7이랑 얘네들은 다 썼으니까 6에서 만들어주면 6하고 5하고 붙으면 2 더해서 13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5, 6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해놓고 5랑 6 세워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운데로 4가 들어오겠죠. 이 경우에서 그래서 딱 4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가운데에 2가 들어갔을 때는 4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제는
1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겠죠. 1 들어가고 7은 무조건 세워줘요.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 8이기 때문에 지금 1이랑 7은 썼고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2, 3, 4 요거 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3 하면 11, 4 해도 12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이랑 내가 3을 2랑 3을 세웠다고 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3P2로 표현을 하겠네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여기 4하고 뭐 3하고 이렇게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4하고 3하고 나머지를 2, 5, 6이 남는데 이때는 뭐 5, 6 해도 11, 12 안정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3팩으로 해결하면 되고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36이어서 둘이 더해주시면 42 정답으로 나옵니다.